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2021년 1월 31일, 베트남은 제13차 공산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연히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 정당이죠. 그 공산당은 5년마다 한 번씩 당 대회를 합니다. 1969년도에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였던 호치민이 집권한 이후에 1975년도에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베트남 공산당은요,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당 대회를 엽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 세력이면서 또 이 당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그 세대 교체 또는 지도자의 교체 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뒤를 보게 되면 이 공산당 대회에서 누가 등장을 하고 누가 교체되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의 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데요. 이 당대회에서는 세대교체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리더십도 나타나고요.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에 그 공산당이 지배했었던 그 나라의 상황들을 다 정리하는 중요한 또 보고서들도 채택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향후에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 같은 것도 설정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내막 같은 것들을 좀 설명도 해보고요. 또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같은 경우에 바로 그 1969년도에 호치민이 죽고 나서는요, 워낙 강력했었던 카리스마의 호치민이었기 때문에 그 공산당은, 베트남 공산당은 그 이후에 1인 지배체제라기보다는 당서기가 이제 최고의 자리니까요. 1인 지배체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직위들을 나눠 갖는 식의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공산당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서기장이 물론 이제 최고의 직위에 있습니다만은 공산당 서기장, 그 다음에 국가주석,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 수반이 되겠죠. 프레지던트로 불리는 국가주석 자리, 그 다음에 행정부를 책임지는 총리 자리가 있습니다. 이 총리 자리 이렇게 이걸 이제 트로이카 체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베트남 공산당에서는 이제 하나의 자리를 더 추가를 해서 이게 일종의 공산당식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소위 민주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기도 해요. 이게 국회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된 국회에서의 국회의장 자리 이렇게 해서 당서기, 그 다음에 국가주석 자리, 그 다음에 정무원 총리 자리, 국회의장 자리. 이래서 이런 네 자리가 가장 최고의 베트남 공산당의 집단 리더십을 형성하는 네 자리가 되는 것이죠. 2021년도가 제13차 당대회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마다 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에가 12차였고요. 2011년도가 제11차 당대회였습니다. 이 당대회를 통해서 중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또 중앙위원회에서는 다시 정치국,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제도죠. 정치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정치국에서 또한 바로 지금 말씀드린 트로이카 또는 네 자리의 핵심적인 베트남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최고위직들을 또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제13차 공산당 대회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18명의 정치국원들이 형성이 됐고요. 이 18명의 정치국원 중에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되겠죠. 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요. 웅엔 푸종 당 서기장이 다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웅엔 푸종 당 서기장은요. 2011년도 제11차 당 대회 때 당 서기장이 되고 나서 지금 이번에 다시 당 서기장이 됐기 때문에 제3연임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예외적인 그러한 사례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당 서기장 응웬푸 쫑은요, 보수파이면서 북부 출신의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이러한 중요 직위들은요, 나름대로는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섞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어디 출신이냐.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다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는 걸 가지고 서로 좀 섞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이념 성향이 있습니다. 이념 성향은 좀 보수적이냐, 또는 개혁 진보적이냐, 또는 중도적이냐, 이런 이념 성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지도자의 출신 배경이 주로 어디냐, 어디에서 성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당뇨 출신으로만 쭉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행정부 쪽에서 승진을 했느냐, 또는 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느 출신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중요한 그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믹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신지, 그 다음에 이념적 성향, 그 다음에 성장 배경,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이것을 좀 이제 섞고 좀 보수파와 개혁파, 또는 북부 출신이 등장하면은 뭐 총리는 남부 출신을 쓴다던가, 또는 뭐 군부 출신이 군 출신이 등장을 하면은 그거를 당뇨 출신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가, 이것을 좀 믹스 앤 매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는 그동안에 구성되어 왔던 것이 특징이에요. 자, 13차 당 대회의 결과를 보게 되면 웅웬푸종 당서기장이 3차 연임을 함으로써 이 양반은 이제 북부 하노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다가 이 부패를 청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걸 강조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4년생이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77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리직입니다. 국가주석직입니다. 국가주석직은 이제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쩐다이광 전 국가주석이 2016년도에 사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웅웬푸종 당서기장이 겸임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는 13차 당대회를 통해서 웅웬수엄북 총리입니다. 웅웬수엄북 총리가 국가지속직을 맡게 됐습니다. 북 총리는 지난 2차에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국가주석으로 프레지던트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죠. 1954년생이고요. 이 양반은 중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좀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국가주석직은요, 베트남 국방안보협의회 의장직도 수행을 하는, 그야말로 그 국가의 소위 수반으로서의 그런 의전을 담당을 하면서도 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남 국가주석직입니다. 웅웬수엄북 총리가 이제 국가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판민진 총리인데요. 판민진 총리는요, 1958년생으로서 현재 나이 63세가 되겠죠. 북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총리는 또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총리는 행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또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전면에서 수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 총리 자리는 좀 개혁지향적이고 좀 진보적인 인사들로서 채워진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된 찐 총리, 판민진 총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배경과는 좀 다르게 공안부 출신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 주로 이 양반이 성장을 한 배경인데요. 경찰 공안 쪽의 출신으로서 또 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또 총리가 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례가 바로 판민진 총리인데요. 이 판민진 총리의 총리직 기용을 놓고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안 출신이고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능수능란한 그러한 행정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트남의 행정을 관할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좀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해서 이 양반이 좀 판민진 총리가 총리직으로다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7년생으로서 64세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북부 출신입니다. 부엉딘 후에
국회의장입니다. 이 국회의장으로서 즉 보영딘 후에 국회의장이 지명이 됨으로써 또 4인 체제인 소위 집단 지도 체제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응앤부종 당서기장, 그 다음에 응앤수원북 국가주석, 판민진 총리, 그 다음에 보영딘 후에 국회의장 이렇게 4명의 정치 국원들이면서 4명의 국가 베트남의 최고위직의 인물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지난 13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들이 앞으로 5년간 베트남의 정치, 행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볼 적에는 이렇게 공산당의 최고위직인 정치국원들 또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그 다음에 정치국 상임위원들로서의 이렇게 4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주요 직위에 있는 인물들을 평가하고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봤을 적에 베트남이 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예측도 해보고요. 또 해석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1일 열렸던 제13차 베트남 당대회에서 결정된 베트남 최고위직 4명의 인선에 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